자, 그러면 이제 자료의 그 흩어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3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3포는 데이터 집합에서 변동, 얼마만큼 왔다 갔다 하는 변동 또는 흩어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데이터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 일관성이 있느냐, 얼마나 데이터가 변하느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3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범위는 데이터 집합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범위가 됩니다. 3포를 나타내는 값은 아까 여기서 이제 3포를 나타내는 특성치들은 범위, 평균 편차, 분산, 표준 편차, 4분위수, 100분위수 이런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주로 표준 편차, 범위, 표준 편차 정도만 배우고, 평균 편차도 배우는지 모르겠네. 평균 편차 정도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5장에서 또 분위수나 이런 것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많이 사용되는 게 분산과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래서 범위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면 그게 범위가 된다. 그 범위가 크면 클수록 자료가 넓은 범위 안에 산포가 되어 있겠죠. 그죠? 범위의 특성은 그 계산의 단 2개의 값만 사용이 됩니다. 극도로 크거나 작은 값에 영향을 엄청 받겠죠. 극도로 크거나 작은 값에 영향을 받는다. 계산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 그게 범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분산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보면 계산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둘 중에 하나만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분산을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고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 되기 때문에요. 분산을 계산하는 방식은 분산도 이제 모 집단 내에서 분산을 구하면 이게 모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에서 구하면 표본 분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평균은 그 계산하는 방식이 완전히 똑같았는데, 이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표본과 모집단의 계산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걸 조금 여러분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모분산을 구하는 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모분산의 일단 그 기호는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시그마, 이것도 시그마라고 불러요. 이 스몰 시그마가 되겠죠. 시그마 제곱이 되고, 이거는 또 시그마 다 더한 거죠. 다 더하는데 뭘 다 더하느냐? 각 개별 x 값에다가 그 집단의 그 평균을 빼고 그걸 제곱해가지고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료의 숫자만큼 그 자료 개수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 구하는 거는 또 엑셀을 가지고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의 주요 특성은 모든 관측치가 계산에 사용이 된다. 제곱된 값이어서 사용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이거 왜 그러면 제곱하느냐? 그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뭐 이걸 만든 사람 그냥 제곱을 안 하고 여기 사용하는 게 있죠. 여기서 제곱을 안 하고 어떤 각 개별 값에서 평균을 빼고 그걸 이제 다 더하면, 아까 우리가 그 평균의 성질에서 이 차이를 다 더하면 0이 된다 그랬죠. 이게 다 0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절대값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더 작은 값은 양수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의 평균을 구하는 게 바로 평균 편차가 되는 거죠. 평균 편차를 안 쓰고 왜 굳이 이걸 제곱을 하느냐? 그죠? 그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료의 흩어짐의 정도를 한번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자료를 뻥튀기해서 본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곱을 하는 순간 이 x값이 가지고 있는 단위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분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표본 분산은
모분산하고 다 똑같은데 이 나눠주는 값 요게 달라요. 부호도 다르고. 자, 이 앞에서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을 썼는데 이 표본분산은 S의 제곱을 씁니다. 표본으로부터 나온 분산은 S의 제곱이라는 부호를 사용하게 되고, 이 부분은 여기 미우에서 X제곱, X바로 바뀐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표본의 평균은 X바이기 때문에 이게 바뀐 거 외에는 요거는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거 같고, 단지 나누어 줄 때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표본 분산의 경우는 n-1로 나눠준다. n-1로 나눠준다. 이걸 왜 n-1로 나눠주느냐? n으로 나눠주는 것보다, 그죠? n으로 나눠주는 것보다 n-1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이 s 값이 더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볼래요? 그러니까 요 n으로 나눠주면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에 비해 가지고 n-1로 나눠주면 이 값이 더 커집니다. 그죠? 이게 작아지니까 커질 수밖에 없죠. 이게 커지는데, 그래서 표본의 분산이라는 거는 표본 값이 이렇게 그 선택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표본의 분산이라는 건 원래 자기가 뽑힌 값보다 좀 더 크게 만들어지는 성질이 있다.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1로 나눠주는 이유, n-1 요거는 이제 자유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위적으로 표본인 경우에는 이 분산을 조금 더 키워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본을 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왜곡을 약간 보정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표본 이제 분산을 구하는 이제 방법인데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하나, 둘, 셋, 넷, 5개 홈디포의 시간제 직원의 시급입니다. 5명의 시급이 각각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본 분산을 구해봐라. 그러면 임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임금이 이렇게 쭉 있으면 이 임금의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일단 합을 구해가지고 이제 평균을 구하면 이 평균이 17입니다. 17. 그래서 12 마이너스 17 하면 요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곱하면 이 값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다 이렇게 해서 그걸 다 더해야 되겠죠. 더하면 40이 되고 40을 다시 n-1로 나눠주면 분산이 된다. 분산의 단위는 여기 이제 달러가 있는데 이 달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여기 모분산 구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해봤지만 똑같은 원리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편차입니다.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바로 그게 표준편차가 되고, 표본 표준편차 같은 경우에는 S, 스몰 s로 쓴다. 이 모 표준편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바로 루트를 씌우면 모 표준편차가 되고, 그냥 시그마를 씁니다. 시그마 제곱은 분산, 시그마는 표준편차.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는 분산보다는 표준편차가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곱을 했다가 그걸 다시 루트를 씌운다는 얘기는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뻥튀기 해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봤다가 그걸 다시 원래 그 단위의 성질로 파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쪽으로 돌려놓는 게 바로 이 표준편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표준편차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데이터와 같은 단위가 되고, 그 다음에 평균으로부터 제곱거리 평균의 제곱근이다. 그 다음에 음수를 가질 수가 없고, 삼포 척도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게 표준편차가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에 대한 해석과 사용법이 있는데 이 체비셰프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체비셰프의 정리가 뭘 의미를 하느냐? 모든 관측치들의 집합, 표본이든 모집단이든 해서 평균으로부터 K 표준 편차 거리, 요거는 뭐 K 배,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 값이 예를 들어 가지고 A라고 하면 K 곱하기 A가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표준 편차가 내가 어떤 계산한 표준 편차의 값이 예를 들어 가지고 A라 이거예요. A면 K 표준 편차 거리라는 얘기는 K 곱하기 K 곱하기 A라는 얘기예요. 소문자 K니까 표준 편차가 A라고 하면 K 곱하기 A 이게 바로 K 표준 편차 거리.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K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 편차의 K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K 표준 편차 거리 안에 존재하는 관측치들의 비율은 적어도 1 나누기 K 제곱이고 그러니까 표준 편차 어떤 값에다가 K배한 이 K 값을 요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적어도 그 관측치들의 값의 비율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측치들의 비율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그게 바로 나온다는 얘기고 이 K는 1보다 큰 값이 됩니다. 1보다는 큰 값이 된다. 자, 그래서 이 K라는 거는 표준 편차의 배수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듀프리 페인트사의 직원들은 2주마다 회사의 이익 분배 사업에 평균 51.54 금액을 투자를 합니다. 2주마다 투자하는 금액의 표준 편차는 이만큼이겠죠. 평균으로부터 3.5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부터 3.5배의 표준 편차를 더하고 뺀 거리, 즉 25.26과 77.83 안에 적어도 몇 퍼센트의 투자가 포함이 되느냐. 자, 이걸 이제 종합해보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평균은 51.54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데이터가 흩어져 있는데, 그거의 평균은 51.54라는 얘기죠. 51.54. 51.54가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7.5라는 얘기예요. 표준 편차는 7.5. 그죠? 7.5. 표준 편차는 7.5입니다. 7.5에서 평균으로부터 3.5 표준 편차라는 얘기는 이 3.5 곱하기 7.5 그죠? 한 그 값을 얘기하는 그걸 더하고 뺀 값. 그러니까 평균 51.54에다가 3.5 곱하기 7.5를 한 번은 빼주고 한 번은 더해준 값. 그게 바로 25.26과 77.83 안에 적어도 몇 퍼센트의 자료가 포함이 되는가. 그걸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체비셰프 정리의 이론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K만 집어넣어주면 그 값이 나오고 그 비율이 바로 92%다. 그렇죠? 92%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표준 편차에 대한 해석과 사용 방법. 그러니까 좌우 대칭인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이렇게 똑같이 나눠져 있는 이런 이 자료에 대해서 좌우 대칭의 종모양 도수 분포에서는 평균으로부터 1표준 편차를 더하거나 뺀 거리의 값이 약 68%의 관측치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1표준 편차, 딱 표준 편차, 평균에서 표준 편차를 그냥 빼고 더하고 했을 때 그 범위 안에는 68%가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표준 편차,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2배 해가지고 그거를 빼고 더하고 빼고 하면 거기에는 95%의 관측시가 들어오고, 평균으로부터 3표준 편차,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3배를 해가지고 그걸 평균에서 더하거나 빼주면 99.7%의 자료가 다 여기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경험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 데이터의 산술평균. 산술평균은 일반 평균하고 같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평균이 산술평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 그룹 데이터의 산술평균이라는 얘기는, 이건 이제 우리가 도수분포표에서 그 구한 도수분포표로 주어진 자료, 그걸 그룹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수분포,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도수표로 주어진 자료, 그게 그룹 데이터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이게 예를 보면 이게 이제 도수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값, 이게 바로 그룹 데이터다. 도수표로 주어져 있는 값에 대해 가지고 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걸 요 식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표본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게 이 모집 단어에서 구한 자료여도 똑같이 식을 쓰면 됩니다. 그냥 똑같이 쓰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거 다 더해가지고, 요 값에다가, 요 F 값은 계급의 도수입니다. 계급의 도수. F는 도수고, M은, 그러니까 도수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이 빈도, 이걸 얘기하는 거죠. 도수, 빈도. 그 다음에 M은 계급의 중간값이에요. 계급의 중간값. 계급의 중간값. 예를 들어가지고 10에서 20, 20에서 30 이렇게 하면 10에서 20의 중간값은 10 더하기 20 나누기 2 하면 15가 되겠죠. 그렇게 구한 이 중간값이 되겠습니다. 중간값. 그래서 이 빈도에다가 중간값을 곱하고 나누기 요걸 자료의 개수만큼 나눠주면 그게 바로 산술 평균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예제를 보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애플루드 자동차의 우리가 예전에 했던 이 예제인가요? 이 도수에서 표준 편차 도수 분포표에서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해요.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식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따로 설명은 안 되어 있는데, 자,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걸 해보면, 자, $200 이상 600달러면 도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중간값은 이거 더하기 이거 해가지고 나누기 2 하면 중간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도수 곱하기 중간값 한 값이 이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값을 다 더해가지고 자료의 개수만큼, 자료의 개수가 하면 도수 전체가 180이죠. 이거 나누기 180 한 값이 바로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 평균 값이 여기 이상하게 지금 값이 안 나와 있는데 그 값이 평균이 됩니다. 저희가 엑셀에서는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평균을 구하고, 그래서 평균을 구해보면 엑셀에서 한번 구해볼까요? 아까 내가 여기서 이 자료의 개수가 180이라고 그랬죠. 180. 그 다음에 이 빈도 값으로 나온 우리가 F 도수에다가 중간값, 계급 중간값 딱 곱해가지고 다 더한 게 333,200죠. 그래서 33,200. 그래서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1851 요게 바로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1851. 뒤에 뭐 소수점 있지만 무시하고 그 1851이 평균값이 될 거고, 그래서 각 이제 요 계급의 중앙값, 요 값에다가 1851 그걸 뺀 값, 그게 이게 되겠죠. 이 값을 1851에다가 400을 빼면 요 값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또 요거 이렇게 쭉 나오고, 이 값을 제곱을 한 값이 이거고, 제곱을 한 값에다가 이 도수를 곱해줍니다. 곱해준 거 보고, 이걸 다 더한 값이 이게 되고, 이거 나누기 n-1. 자료의 개수 180 빼기 1이겠죠. 그렇게 해준 값이 바로 이제 분산이 되고, 이걸 그 루트를 씌우면 요 s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이제 뭐 윤리와 보고 결과,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 평균, 중위수, 최근값, 장단점을 아는 것은 통계 결과를 보고하는 것과 통계적인 정보의 의사결정을 이용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게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통계는 독립적이고 원칙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통계 보고는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직한 소통이어야 한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어떤 자료에 대해 가지고 뭐 정부에서 이걸 뭐 너무 그걸 좀 조작은 아니더라도 뭔가 그 불리한 거를 얘기를 안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정부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거를 한번 실습을 통해 가지고 한번 해보겠는데, 자, 우선 우리가 그 처음에 했던 이 자료 있죠, 이 자료에서 우리가 이 중식 영향을 나타내는 특성치들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게 평균, 뭐 중앙값, 최빈값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산포를 나타내는 이 흩어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자료값이 이제 아까 분산이 있었고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있는데, 평균은 모집 단위든 아니 그 분산은 뭐 또 분산도 구분하겠습니다. 모분산과 표본 분산. 이 평균은 모집 단위든 표본이든 구하는 식이 같았기 때문에 그냥 같은 식을 쓰게 되고요. 엑셀에서 그렇지만 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그 함수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식이 달랐죠. 우리가 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함수명도 다릅니다. 모분산인 경우에는 분산을 우리가 베리언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VAR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var.p가 population, 영어로 모집 단위 population이거든요. p를 씁니다. 표본 분산은 var.sample s를 씁니다. 이 마찬가지로 모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standard deviation STDEV standard deviation .p를 쓰면 모집단 SD S를 쓰면 표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걸 구해보겠는데, VAR 하면 PS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P를 선택을 하고 엔터. 그러면 모 분산이 구해졌습니다. 표본 분산, 이걸 표본이라고 가정을 하고 구해보는 거죠. 구해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항상 더 커져요. 이거보다는 n-1로 나눠주니까. 그 다음에 요 값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요 값이 됩니다. 근데 그걸 따라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stdv p 이건 모집단 stdv s. 저는 이렇게 빨리 하지만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스탑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자료는 여러분들이 내가 특별한 어떤 그 지시가 없으면 확률값을 계산할 때는 소수점 넷째짜리 소수점 넷째짜리 이상 구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이나 과제에서 구할 필요는 없고, 또 단위가 이렇게 막 좀 큰 경우 10단위 넘어가면은 요 소수점 한 두째짜리 이상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요 숫자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가지고 소수점 요걸 적절히 나타내면 됩니다. 근데 너무 무리하게 이게 한 자리 숫자 같으면 최소한 소수점 두 자리 정도는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뭐 소수점 한 자리를 쓴다 이렇게 하면 그런 건 조금 계산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하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더 알려주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쓰게 되는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쓰게 되는 함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sqrt라는 함수예요. sqrt 스퀘어 루트, 그러니까 루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루트 씌우는 거. 그래서 모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모 표준 편차가 되겠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sqrt에 요걸 하고 괄호를 닫으면 요거하고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듯이 같아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sqrt 표본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하고 같아져야 됩니다. 지금 같아지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중심 경향을 나타내는 특성치, 그 다음에 자리 흩어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특성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엑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일단은 파일을 시트를 하나 새로 만들까요? 시트를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트에서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면 시트가 새로 이제 만들고, 여기에다가 아까 그 데이터를 이제 넣으면 되겠죠. 200, 아까 계급의 최하한 값이 200에서 400이었나요? 200씩 했던 것 같은데, 200에서 600, 600. 그러면 여기는 600, 12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쭉 증가시키면 그 값이 증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큰 값이 3400. 이게 아닌데, 200에서 600, 600에서 1000, 600에서 1000이네요. 400씩 증가를 한다. 그래서 마지막 계급 구간이 요거였습니다. 3000에서 3400, 그죠? 400, 3000에서 이걸 제가 카피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하고 쉽게 여기서 보기 위해서 컨트롤 V 했습니다. 여기에 계급의 하한, 계급의 상한, 그 다음에 도수, 여기 이제 F,
도수 F입니다. 요거는 이익이죠, 이익.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익하고, 여기서 같이 요 두 개를 이렇게 중간에 여기다가 이익이라고 쓰고 싶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셀 병합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개, 요걸 클릭하면,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여기서, 셀 서식에 가서, 이, 맞춤에 가가지고 셀 병합, 이거를 클릭해도 이게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요거 클릭하면 이 두 셀이 마치 한 셀로 병합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도수가 8, 11, 23, 38, 45, 32, 19, 4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계급의 중간값, 중간점, 계급의 중간값, 중간점, 이걸 m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m. 자, 그건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이 계급의 하한값 더하기 계급의 상한값, 요거를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나누기 할 때 반드시 갈로로 전체적으로 묶어주고 나누기 2. 그렇죠? 이렇게 하면 계급의 중간값이 쭉 나오겠죠. 이걸 또 쭉 카피를 하면 주소가 이동되면서 각 계급의 중간값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f의 m, 이걸 구하기 위해 가지고, 자, f 곱하기 m.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쭉 카피를 하면, 오른쪽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이렇게 바뀌었을 때 클릭해가지고 옮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fm이 구해졌고, 그 다음에 m-x 바. 자, 요거는 바로 m 값에다가, 중간값 여기다가 빼기, x 바를 해야 되겠죠. x 바. 이게. 자, 다시. 이거 식에서 나오려면 escape 누르면 돼요. ESC. 그거 누르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x 바. 그리고, x 바 값은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죠? x 바 값은 이거 전체를 다 더한, 여기 이제, 자료의 개수 값이 이걸 다 더하면 되겠죠. sum. 그 다음에 요걸 다 더한 값에다가 f 곱하기 m 한 요 값에다가 자료로 나눠주면 그 평균이 나오죠. 그래서 요걸 다 더한 값, 요거고, 그래서 x바는 x바는 이 값에다가 자료의 개수를 나눠주면 되겠죠. 요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각 계급의 중간점에다가 요 값을 빼고 나면 요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는 각 계급의 중간값에다가 빼기 요걸 해주는데, 이걸 내가 나중에 쭉 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요거 이제 옮겨지면 안 되죠, 요거는. 그래서 F4 눌러서 요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평균을. 자, 고정을 시켜버리고 이걸 쭉 카피를 하면 이제 여기서 구한 이 값이 구해집니다. 이걸 편의상 그냥 소수점 무시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 1000회짜리 이걸 구분값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제곱하면 이게 되겠죠. 자, 요거를 제곱하는 게 엑셀에서는 끝세, Shift하고 6, 이 끝세입니다. 요거, 그래서 뭐가 되느냐, 이거 값에다가 끝세하고 2 이라면 요 값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3제곱 하고 싶으면 3, 5제곱 하고 싶으면 5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바로 쭉 카피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너무 범위가 적어서 그렇다 그랬죠. 똑같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f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요 앞에 나온 요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빈도 f를 곱해준 값. 자, 그래서 빈도 곱하기 이 값. 그렇죠? 한 값이 여기 마지막으로 나와 있고, 이 값들을 전체 다 더한 값, sum 한 값이 이거고, 그게 지금 우리 이 값이 되겠습니다. 이 값에다가 자료의 개수 빼기 1 하면 표준편차,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표준편차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이건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값에다가 그죠? 우선에 일단 분산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분산을 구하면 이 값에다가 나누기 자료의 개수 180 빼기 1, 괄호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괄호. 그렇지 않으면 요거부터 먼저 계산이 되고 빼기 1은 나중에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이게 바로 분산이 됩니다. 분산. 표준편차는 이거 sqrt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sqrt 이거 하면 바로 표준편차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단위가 워낙 커가지고 소수점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수점은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바로 우리가 그 자료가 도수표로 주어져 있을 때 그걸 구하는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분산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초점이 흐려졌네요. 제가 지금